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1987년 4월 13일 제어공화국 대통령 전두환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하고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다.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을 유지한다. (1987년 6월) 전두환 정권에 맞서 전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민주화 운동.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헌법과 정권의 개혁안을 발표하게 만든 사건으로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와 자유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6월 29일 전두환의 후임이었던 노태우 민정당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저는 이제 벌거 벗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감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다. 김영삼과 김대중,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두 사람의 단일화였다. 그 당시 분위기는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이긴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직선제로 군사정권을 바꾸는 시대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단일화는 끝끝내 되지 못했다. 그때부터 김영삼, 김대중, 라이벌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라는 야심에서는 욕심이 가득했다. 그 욕심이 부른 결과는 참담했다. 신민당 단일화 협상은 무산되었고 김대중은 새로운 평화민주당을 창당하였다.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범국민적의 노력과 애국심으로 전두환의 군사정권이 바뀌길 원했다. 하지만 김영삼과 김대중의 양보 없는 라이벌 관계 갈등으로 결국 군사정권의 연장선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김대중, 김영삼, 후대에는 각자 대통령의 꿈을 이루었지만 그 당시 국민들은 배신감과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만 후대의 평가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동교동 앞에 사람들이 진을 치고 모여 앉아 무건 시위를 했다. 선생님, 이번에 양보하면 죽을 때까지 양보합니다. 민간에는 김대중의 불출마 선언은 무효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김대중은 지지자들로부터 대선 출마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사정은 김영삼도 마찬가지였다. 지지자들이 상도동으로 쳐들어가 김영삼을 압박한 것이다. 침묵 끝에 먼저 입을 뗀 것은 김대중이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후보 등록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비친다. 그러자 1987년 10월 10일 김영삼은 대선 출마를 먼저 선언해버렸다. 이에 김대중은 당권만 보장받는다면 후보를 양보하겠다며 대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그런데 다시 상도동 쪽에서 찬물을 끼얹었다. 1971 대선 때와는 다르게 저희가 후보는 물론 당권도 가져와야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김대중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보 양보를 취소했다. 나더러 완전히 발가벗으란 말이요. 그렇게는 못하겠어. 군중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전하는 분위기는 무섭다. 김대중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평정심을 잃고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대한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987년 분열된 민주화 세력은 오랫동안 합치지 못했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분열은 이른바 3당 합당이라는 결과까지 초래한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 그럼에도 그때 그들이 큰 결심을 했다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상상해본다. 선거의 목표는 승리다. 이기기 위해 선거에 나서는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민주주의 목적은 합의된 결과가 아닌 합의하는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뒤늦게 후회하기도 한다. 지금 당장의 개인 이익보다 길게 보고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